디폴트 옵션.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보면 추가 프로그램 설치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항목이 이미 체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본 설정 값이라 여기고 굳이 바꾸는 수고를 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귀찮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심리가 있어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기업이 미리 설정해둔 값은 마치 권장사항이나 가장 표준적인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기업이 설계해둔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원치 않는 정보를 받거나 나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가 자동 결제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닷 내림 효과. 고급 레스토랑 메뉴판 가장 위에는 아주 비싼 스테이크가 있고 그 아래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파스타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파스타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처음 본 아주 비싼 스테이크 가격이 머릿속에 기준점이라는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파스타의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보다 먼저 본 스테이크 가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손쉬운 결론을 내립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가장 비싼 풀옵션 모델부터 보여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희소성 마케팅. 오늘만 이 가격 혹은 선착순 몇 명 한정이라는 문구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지금 놓치면 영원히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손실에 대한 공포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놓쳤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또한 구하기 어려운 것은 더 가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더해져 결국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까지 서둘러 구매하게 만듭니다. 번들 가격 오류. 편의점에서 음료수 2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개당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느끼며 이득이라 생각하고 3개를 집어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내가 음료수 3개가 필요한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묶음 판매는 총 지출액보다 개당 가격이라는 작은 이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사게 만들어 전체 소비를 늘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미끼 상품 전략. 영화관에서 팝콘을 살 때 작은 사이즈는 6,000원, 큰 사이즈는 7,000원인데 중간 사이즈는 6,800원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사이즈가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느끼며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간 사이즈는 팔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큰 사이즈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미끼 상품입니다. 매력 없는 선택지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우리가 특정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비교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도된 비교를 한 셈입니다. 가격 대비 가치 착각. 정가 20만원짜리 옷을 5만원에 할인 판매한다는 문구를 봅니다. 우리는 15만원을 벌었다는 생각에 뿌듯해하며 옷을 삽니다. 이때 우리는 옷의 실제 가치보다 할인율이 주는 만족감에 더 집중합니다. 원래의 정가가 실제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혹은 부풀려진 가격이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결국 싸게 샀다는 기분만 남고 정작 잘 입지 않는 옷이 옷장에 쌓이게 됩니다. 무료 배송 유도. 인터넷 쇼핑을 할 때 3만원 이상 구매 시 배송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현재 장바구니에 담긴 금액이 27,000원이라면 우리는 3,000원의 배송비를 손해나 벌금처럼 느낍니다. 그 손해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3,000원짜리 물건을 더 찾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배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더하여 총액은 더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장바구니 효과. 살지 말지 망설이던 물건을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둡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물건이 눈에 밟히고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단순히 장바구니에 담는 행위만으로도 그 물건에 대한 심리적인 소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닌데도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물건을 포기하는 것을 손실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판 심리.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여 딱 1,000개만 만든 운동화는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됩니다. 단순히 구하기 어렵다는 희소성을 넘어 소수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라는 특별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심리를 자극합니다. 기업은 이런 한정판 전략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강력한 구매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리뷰 착시 효과.
어떤 상품에 수천 개의 후기와 높은 별점이 달려 있으면 우리는 일단 좋은 제품이라고 믿게 됩니다. 상품의 상세 설명을 꼼꼼히 읽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증거의 원리라고 불립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분야의 제품을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크게 의존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결제 직전 자극.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화면에 총 할인 금액과 적립 예정 포인트가 눈에 띄게 표시됩니다. 이것은 돈을 쓴다는 지출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나는 할인을 많이 받았고 포인트까지 쌓았으니 아주 현명한 소비를 했다는 만족감을 극대화합니다. 소비자가 기분 좋게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는 마지막 확인 장치인 셈입니다. 최소 단위 가격 트릭. 한 달에 9,900원만 내면 다양한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광고를 봅니다. 1년이면 약 12만 원이라는 총액으로 생각하기보다 한 달에 커피 2잔 값이라는 작은 단위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잘게 쪼개어 보여주면 지출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크게 낮아집니다. 결국 우리는 실제 비용의 부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쉽게 구독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율 착각. 2만원짜리 티셔츠를 5,000원 할인받으면 아주 큰 할인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5,000원 할인해 준다고 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똑같은 5,000원인데도 느낌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할인되는 실제 금액의 크기보다 원래 가격에서 얼마나 높은 비율로 할인되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이밍 효과. 같은 정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치킨의 지방이 10% 들어있다고 말하면 느끼하고 건강에 나쁘게 들립니다. 하지만 90%는 순살코기라고 표현하면 건강하고 담백하게 느껴집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수술 성공률이 90%라고 말하는 것과 사망 확률이 10%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업은 언제나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정보를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심리적 계좌 분리.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값은 아깝지 않지만 가끔 사는 5,000원짜리 유료 앱은 비싸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같은 5,000원인데도 말입니다. 이는 우리 머릿속에 식비, 유흥비, 자기계발비 등 용도별로 보이지 않는 지갑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어느 지갑에서 나가는지에 따라 그 가치를 전혀 다르게 매기고 소비 결정도 달라집니다. 소유 효과. 자동차 매장에서 시승을 한번 해본 차는 그냥 카탈로그로만 본 차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옷가게에서 한번 입어본 옷이나 화장품 가게에서 테스트해본 샘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직접 체험하며 내 것처럼 느껴본 물건은 그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번 손에 들어봤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을 포기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